욕심들 속에 날 선 빛나는 것들은 많아 그 안에 진짜를 봐봐 날 다시 태어나게 앞서 2명의 멤버를 떠나보내고 10명이 되어버린 엑소. 그러나 팬들의 열정은 여전히 뜨거웠고 2015년 3월부터 그들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인 The Exolution을 개최합니다. 엄청난 티켓팅 열기와 함께 서울에서 열린 모든 회차의 공연들을 매진시키며 시작한 이 투어는 이후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등에서도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데뷔 후 약 3년 7개월 만에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하게 된 것은 당시 기준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단기간 만에 도쿄돔에 입성했던 대기록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지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엑소가 그냥저냥 잘된 어느 보이그룹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의미이죠. 참고로 이 기록은 이후 트와이스가 2019년에 갱신하게 됩니다. 한편 이 투어를 시작하던 3월달에 엑소는 그들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데요. 이 앨범의 이름은 엑소더스입니다. 욕심들 속에 날 선 날 다시 태어나게 나를 존재하게 해내 세상은 오직 you're the one 답은 no 부서진 내 맘에 조각이 반짝반짝 이 모든 걸 꼭 난 잔인한 queen 그 아름다운 뒤까지 감췄으니 dangerous 우선 앨범 이름부터 흥미롭죠? 탈출이라. 그래서 이 앨범에선 티저부터 시작을 해서 X를 강조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숫자 10을 이용해서 10명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앨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때부터 앨범은 여전히 한국어 버전과 중국어 버전으로 출시되었지만 멤버 구성은 더 이상 나누지 않고 당시 기준 10명이 함께 참여하며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티저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하자면 본인들만의 세계관 형성으로 유명했던 엑소답게 각 멤버들의 티저를 통해 추가적인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는데요. 이때 재밌었던 건 각 멤버별로 숨겨진 능력과 힌트를 담은 짧은 영상을 공개하고 당시 패스코드 엑소라는 트위터 계정의 힌트를 통해 팬들의 힌트를 조합해서 어떤 답을 찾고 또 해석을 하는 등 명탐정 코난 방식의 참여형 티저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사도 있는 걸 보니까 이 기사님도 엑소의 리셨으려나요? 여튼 이 프로모션이 특이해 보였어서 추가로 언급을 해보았고 타이틀곡 Call Me Maybe가 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죠. 엑소가 타이틀곡 선정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좋은 프로모션 전력과 더불어서 훌륭한 타이틀곡까지 갖췄으니 다시 추진력을 얻고서 도약하려는 찰나에 또다시 엑소는 멤버 탈퇴라는 암초를 만나게 되니 이번 이탈의 주인공은 엑소의 전 멤버 타오입니다. 먼저 그는 1월달에 촬영 중 다리 부상을 당해 The Exolution 콘서트 투어에서 안무를 할 수 없었고 이후 4월에 Call Me Baby 활동에서도 M카운트다운의 첫 무대만 서고 이후엔 같이 활동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타워의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에 아들의 탈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는 아들이 부상 회복을 위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 아이돌 하는 것과 그의 건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망설이지 않고 아들의 건강을 택하겠다고 하며 타워의 탈퇴를 촉구합니다. 타오도 이에 대해 침묵하다가 이후 미안해, 고마워라고 SNS에 글을 올리며 그의 탈퇴는 사실이 됩니다. 지난 월요일 타오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我真的不知道我为什么要这样无缘无故承受那么多的东西，但没办法，你作为一个公众人物，你必须要忍，你每一件事都要忍，不管你是对还是错。 한국에서의 엑소 활동을 뒤로 하고 중국으로 무단 이탈을 한 뒤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속계약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로써 엑소는 벌써 세 번째 멤버 탈퇴를 맞이하게 되는데 타오 포함 이 탈퇴 멤버 3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장기 전속 계약 문제, 해외 멤버 활동 제약, 건강 및 스케줄 관리, 한중 활동 구조의 차이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도 있긴 하다고 봐요. 뭐 스케줄이 빡세질 때는 정말 잠잘 시간도 부족했을 거고 또 계약 기간도 꽤 길긴 하고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 긴 계약 기간의 이유는 있죠. 분명히. 아무래도 이게 아이돌 같은 거 키우는 거잖아. 돈 많이 들죠.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면 2팀 정도 운영을 하려면 한 200억 정도는 들어가요. 진짜로? 네, 그 정도는 들어가요. 이게 뜨기가 사실은 엄청 너무 많으니까. 힘들잖아. 돈이 벌 수 있어?
보통 이제 데뷔를 하고 3년 뒤 정도부터 이제 흑자화가 되면 가장 베스트. 와, 진짜 비싸긴 하네요. 그러나 이 탈퇴 멤버들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한국에선 SM의 그늘 아래에서 있기에 좋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잘 되었을 때는 회사 주도형으로 스케줄이 진행되고 또 수익도 많은 부분을 회사가 가져가는데 반면에 이 인기와 타이틀을 갖고서 중국에서 활동하면 바로 인기 연예인이 되어서는 단독으로 1인 기획사, 다시 말해 공작실 혹은 공작소를 차린 뒤에 아티스트 주도형의 생활을 할 수 있음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비유하자면 한국에선 시스템 속의 부속품처럼 느껴질 수 있겠으나 중국에 가면 황제처럼 대접받으면서 수익의 대부분을 직접 가져갈 수 있으니 솔직히 거절하기 어려운 큰 유혹이라는 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루한 같은 경우 연간 탈퇴 후에 개별 활동을 해서 번 게 51억이랍니다. 크리스 같은 경우가 48억. 이게 중국 유명인들 총 수입 통계를 냈을 때 50위권 안에 드는 거래요.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앞선 3명의 멤버들 모두 팀을 나가기 위한 방법이 정말 그것밖에 없었을까 싶긴 하고 애초에 무슨 정말 기본적인 치료도 못 받았을까 싶어요. 그냥 많은 부분들이 단순히 팀과 회사를 떠나기 위한 변명들은 아니었을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이런 사건 사고는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서 무너지면 엑소가 아니죠. 그들은 이내 절치부심하고는 곧 바로 리패키지 앨범 Love Me Right을 발매합니다. 밑에 친구를 두고 Love me 도로에 여긴 Love me right Just love me right Just love me right 우리 우주는 저기가 내 앞선 정규 2집 엑소더스와 이 리패키지 앨범을 포함해서 또다시 앨범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하여 더블 밀리언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는데요. 진짜 팬덤 화력이 미친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를 떠올려보면 빅뱅이 MADE 메이드 싱글을 5월부터 8월까지 내며 그 해의 음원을 지배했던 시기였거든요. 여기에 포함된 노래들이 뱅뱅뱅, We Like to Party, 루저 등이 있었습니다. 지질한 분위기를 길을 전환해 광기를 감추지 못하게 해 남자들의 액션 맞은 것처럼 뱅뱅뱅 언제부턴가 넌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머저리 이때 빅뱅과 연말시상식에서 상을 나눠 가질 수 있었던 가수가 바로 엑소였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당시에는 빅뱅이 모든 상을 다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대부분의 음원 관련이나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빅뱅이 그리고 음반이나 앨범과 관련된 상은 엑소가 받으면서 서로 나눠 가졌던 게 너무나 합리적인 결과였다고 보여지네요. 여튼 엑소에게 2015년도 바람잘날 없는 한 해였지만 적어도 엑소엘 분들의 사랑과 화력만큼은 변함이 없었던 한 해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해 6월 정규 앨범 3집 Exact를 발매합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럭키원과 몬스터였네요. 너와 나의 평행선 몰아치는 순간 내 세상에 멈춰서 너 나의 only one 눈동자에 호기심에 이미 넌 빠져들어가래 You can call me monster Creeping in your heartbeat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럭키원 뮤직비디오를 보면 멤버들은 병원 같은 공간에 갇혀 실험을 당하다가 초능력을 사용해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전반적으로 화이트톤의 의상과 밝은 영상미가 눈에 들어오죠. 반면에 몬스터는 강력한 다크 컨셉이었죠. 사실상 럭키원보다 더 실질적인 메인 타이틀곡이었는데요. 뮤비 조회수에서도 여실히 보이네요. 그래서 하나는 화이트의 밝은 느낌, 하나는 다크한 느낌, 이렇게 두 곡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당시 엑소는 양면성이라는 테마를 완성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정규 3집 리패키지 앨범 로또. 한국의 특정 사행성 상품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몇몇 방송국에게 부적격 판정을 받아
결국 개사한데 활동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엑소의 다크한 매력을 극대화시키며 아주 절제된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립스틱 샤워 와인빛 컬러 소리 질러 한편 이때도 리패키지 앨범을 합산하여 또다시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데요. 이제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닌 게 이후 4집, 5집, 7집, 그리고 최근에 나온 8집까지 모두 밀리언셀러 앨범이 되었기에 다음엔 크게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비록 이게 비판점이 있다곤 할지라도 이제 와서 보면 저 숫자들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부인할 이유가 없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엑소였지만 이런 엑소를 위협하는 가수가 등장했으니 바로 방탄소년단이 이때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미 2015년부터 아이니즈를 시작으로 해서 화영연화 시리즈 앨범의 대성공으로 이미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연말 시상식은 여전히 빅뱅, 엑소 등의 가수들이 차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나 2016년에 결국 MMA 올해 앨범상을 수상하여 BTS 데뷔 후 첫 대한민국 대상을 수상하였고 마마에서도 방탄소년단이 올해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었죠. 불타오르네. 이런 BTS의 약진이 있었기에 저는 이 2016년을 K-팝에 있어 역사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 해라고 감히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정말 K-팝의 왕자를 새롭게 차지하려는 자와 그 왕자를 지키려는 자의 치열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해를 넘겨서 이제 2017년이 되었고 엑소는 정규 4집 앨범 더 월과 정규 4집 리패키지 앨범 더 파워 오브 뮤직을 바로 내놓게 됩니다. 머뭇거리지만 move on. 자 시간이었어 너의 미래는 바로 We got that power power 네가 나를 볼 때 이 앨범은 앞서 엑소가 보여준 매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었죠. 으르렁, 중독, 몬스터 등 그동안 보여준 묵직하고 어두운 이미지의 엑소가 아닌 여름 계절에 맞춰서 훨씬 가볍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의 레게 사운드를 가지고 왔었던 코코밥, 그리고 다시 엑소 세계관의 초능력을 내세운 파워 노래를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요. 엑소 멤버들이 각자의 초능력 구슬을 되찾는 스토리의 뮤직비디오로 엑소 팬들은 재밌게 해당 뮤직비디오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집 앨범의 경우 두 가지 지점에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엑소가 처음으로 리패키지 앨범 합산 없이 단일 앨범 100만 장 판매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한 기념비적인 앨범입니다. 당시 24일 만에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때 방탄소년단, 특히 워너원의 부상이 엑소 팬들을 더욱 결집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너무 명확히 보이는데요. 바로 9인이 아닌 8인 활동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엑소의 멤버 레이가 중국의 한알령으로 활동을 못하게 된 것.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 한알령이 문학의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류에 대한 타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사실 레이는 이때부터 중국에서의 개인 활동을 더 주력으로 하게 되며 엑소 활동을 많이 못하게 되는데요. 앨범의 제작 과정에서의 참여 이외에 실제 방송 활동 등은 거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듯 엑소 내부적인 이슈도 그렇고 BTS의 엄청난 성장도 있었던 상황에서 그의 BTS와 엑소는 MMA와 마마에서 대상을 서로 나눠 가지며 대등하게 겨루었지만 결국 골든디스크 어워드에서 BTS가 음반 대상을 차지하게 되며 처음으로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물론 2014년부터 수년 동안 최고였었기에 충분히 긴 전성기를 가졌던 것은 맞고 지금도 상당한 그룹이지만 사실 이런저런 이슈들이 아니었으면 지금보다도 더 잘 될 수 있었던 그런 그룹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네요. 뭐 이렇게 오늘은 엑소 이야기를 마무리하겠고 다음 엑소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었지만 올 연말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20년, 30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꼭 만나요. 지금까지 엑소스너비요. 감사합니다.